부와 성공을 끌어당기는 사람들, 나이 들수록 가난해지는 사람들과는 정반대로 사는 5가지 비결. 우리가 모두 꿈꾸는 삶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풍요로운 삶일 것입니다. 여기서 풍요로움이란 단순히 돈이 많은 상태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시간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는 자유, 소중한 사람들과 따뜻한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마음의 평화, 그리고 성장하는 하루를 사는 용기를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나이가 들수록 어떤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잃어갑니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끌어당깁니다. 우리는 이 차이를 운이나 재능의 영역으로 치부하곤 합니다. 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운이 좋았을 거야. 아니면 저 사람은 특별한 재능을 가졌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스스로에게 위안을 주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숨겨진 진실을 외면하는 가장 치명적인 오해입니다. 성공과 부를 끌어당기는 사람들은 우리와 정반대의 습관과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사소한 일상 속에서 부의 법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 5가지 비결을 깊이 있게 파헤치고 여러분의 삶을 오늘부터 당장 긍정적으로 전환하는 결정적인 해답을 제시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진정한 성공으로 가는 여정을 시작할 것입니다. 이 여정의 끝에서 여러분은 자신이 왜 그동안 노력해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는지에 대한 명쾌한 통찰을 얻고 새로운 성장의 용기를 품게 될 것입니다. 준비되셨다면 먼저 나이 들수록 가난해지는 사람들이 무심코 반복하는 충격적인 첫 번째 습관부터 분석하며 이 따뜻한 여정을 시작해 봅시다. 나이 들수록 삶이 팍팍해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울 정도로 공통된 첫 번째 습관이 발견됩니다. 그것은 바로 결핍의 마인드셋이라는 이름의 무서운 습관입니다. 여기서 결핍이란 단순히 돈이 부족하다는 의미를 넘어 세상에는 항상 부족하다는 믿음 자체를 말합니다. 이들은 늘 돈이 없다, 시간이 부족하다, 나는 능력이 모자라다, 좋은 기회는 이미 끝났다 와 같은 부정적인 언어를 습관처럼 사용합니다. 이 언어들은 단순히 말을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뇌는 그 말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헨리 포드는 당신이 할 수 있다고 믿든 할 수 없다고 믿든 당신이 믿는 대로 될 것이다 라는 따뜻한 지혜를 남겼습니다. 결핍의 언어를 반복하는 것은 스스로 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주문을 걸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결핍의 마인드셋이 낳는 가장 큰 고통은 바로 기회를 기회로 알아보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진정한 부는 단순히 돈을 버는 행위를 넘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도전하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결핍에 사로잡힌 사람은 무언가를 시작하려 할 때마다 돈이 얼마나 들까?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 나에게는 자격이 없을지도 모른다 하는 수많은 불안의 목소리에 압도됩니다. 그들은 행동 대신 걱정을 선택하고 잠재적인 이익 대신 잠재적인 손실만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마땅히 잡아야 할 성장의 기회를 자신의 손으로 걷어차버리는 비극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처럼 따뜻한 성공의 통찰은 우리 주변에 늘 있지만 결핍의 마인드셋은 그것을 보지 못하게 눈을 가립니다. 결핍의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을 가장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배움을 위한 책 한 권, 성장을 위한 강의 하나, 건강을 위한 좋은 음식 한 끼에도 사치라는 이름표를 붙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부와 성공을 끌어당기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지식과 경험, 그리고 건강이 가장 가치 있는 자산임을 깊이 알고 있습니다. 결핍의 늪에 빠진 사람들은 또한 과도한 절약에 매달립니다. 물론 검소함은 훌륭한 덕목이지만 결핍에 기반한 절약은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새로운 에너지의 흐름을 막습니다. 그들은 오래되고 불편한 것을 고수하며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합니다. 진정한 부자들은 시간과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기꺼이 돈을 지불할 줄 압니다. 이 작은 차이가 시간이 흐를수록 거대한 성공의 격차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따뜻한 용기를 내야 합니다. 이제 이 결핍의 족쇄를 끊어내는 두 번째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며 성장과 희망으로 나아갈 통찰을 찾아봅시다. 스스로를 가난하게 만드는 이 충격적인 습관의 두 번째 원인은
바로 가장 소중한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데서 시작됩니다. 앞서 결핍의 마인드셋이 기회를 걷어차는 충격적인 습관임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결핍의 뿌리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깎아내리는 두 번째 원인에서 시작됩니다. 가난은 사실 돈의 문제가 아님을 깨닫는 결정적인 순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난해지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가치를 외부의 시선에서 찾습니다. 그들은 타인의 인정이나 과거의 실수에 갇혀 삽니다.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돼. 내 능력으로는 저렇게 될 수 없은 부정적인 자기평가가 습관처럼 따라다닙니다. 이 심리는 따뜻한 마음으로 들여다보면 어릴 적부터 충분한 사랑과 격려를 받지 못했거나 결정적인 실패의 경험에서 회복 탄력성을 키우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건네야 합니다. 실패는 성장의 일부일 뿐 결코 여러분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러한 자기 비하가 자기 파괴적인 행동으로 이어진다고 경고합니다. 예를 들어 좋은 기회가 찾아왔을 때도 그들은 나 같은 사람이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도전을 회피합니다. 심지어 자신이 성공할 만한 일을 마주하면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여 스스로 일을 망치기도 합니다. 이것을 성공 공포증 혹은 자기 효능감 부족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풍요를 누릴 자격이 없다고 무의식적으로 믿기 때문에 돈과 성장의 흐름을 스스로 차단하는 비극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텅 빈 그릇에 물을 아무리 부어도 계속 새어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진정한 부는 외부의 수입이 아니라 내부의 가치에서 시작됩니다. 성공을 끌어당기는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과 잠재력에 대한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실패를 배움의 과정으로 해석하며 도전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끊임없이 높여갑니다. 작가이자 기업가인 짐 론은 따뜻한 통찰을 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공을 쫓지 마십시오. 당신 자신을 발전시키면 성공은 자동으로 따라올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난이 돈의 문제가 아님을 증명하는 핵심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일, 즉 자신에게 투자하는 일이 가장 강력한 부의 씨앗이라는 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장의 용기를 내어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만이 세상의 모든 풍요를 자연스럽게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고통스러운 뿌리를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결핍과 자기 비하의 굴레를 끊어내고 부와 성공을 끌어당기는 사람들의 첫 번째 구체적인 비결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비결은 바로 우리가 매일 똑같이 부여받는 시간을 다루는 방식에 대한 새로운 통찰에서 시작됩니다. 시간을 어떻게 바라보고 사용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풍요의 크기는 근본적으로 달라집니다. 우리는 결핍의 마인드셋과 자기 가치 하락이 가난의 두 가지 근본적인 원인임을 깊이 이해했습니다. 이제 이 고통의 굴레를 끊어내고 부와 성공을 끌어당기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첫 번째 구체적인 비결을 알아볼 시간입니다. 그것은 바로 시간을 다루는 새로운 통찰입니다. 부의 첫 번째 비결은 하루를 팔지 않고 소유하는 법을 깨닫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간을 돈과 교환하는 수단으로만 생각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해진 장소에서 자신의 시간과 노동력을 팔고 그 대가로 월급을 받습니다. 이것은 생계를 유지하는 데는 필요하지만 풍요를 창조하는 데는 치명적인 한계를 만듭니다. 당신의 수입은 당신의 시간의 양에 의해 영원히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부자들은 이 사실을 따뜻한 지혜로 깊이 이해합니다. 그들은 자신만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간을 돈과 분리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이 시스템은 자신이 직접 일하지 않아도 지속적으로 가치를 창출하고 수입을 발생시킵니다. 예를 들어 책을 쓰는 것은 시간을 투자하는 일이지만 그 책이 팔릴 때마다 당신의 노동시간과 관계없이 수입이 들어옵니다. 이것이 바로 시간을 소유하는 것이자 부의 레버리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매일 아침 가장 중요한 일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신성한 시간을 확보합니다. 보통 이 시간은 다른 사람들이 아직 잠들어 있거나 하루를 시작할 준비를 하지 않을 때입니다. 이들은 이 따뜻한 새벽 시간을 자신에게 투자합니다. 예를 들어 운동을 하거나 새로운 지식을 배우거나 자신만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에 몰두합니다. 이른 아침의 성공이 하루 전체의 긍정적인 흐름을 결정짓는다는 것을 깊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공의 통찰을 제시했던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다. 그러므로 탁월함은 행동이 아니라 습관이다 라는 지혜를 남겼습니다. 시간을 소유하는 사람들은 매일의 작은 습관을 통해 탁월함을 쌓아 올립니다. 그들은 이 시간 투자가 장기적으로 가장 높은 수익률을 가져올 것임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시간을 대하는 태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당신의 하루 중 가장 귀한 시간을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사용하고 있나요? 남에게 팔아버리는 시간을 줄이고 자신만의 풍요로운 미래를 건설하는 창조적인 시간을 늘려야 합니다. 이 따뜻한 변화가 바로 성공의 희망적인 시작이 될 것입니다. 시간에 대한 이 새로운 통찰을 확립했다면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용기를 내야 합니다. 부와 성공을 끌어당기는 사람들이 가장 전략적으로 다루는 두 번째 비결은 바로 관계의 영역에서 발견됩니다. 그들은 관계를 단순한 친분이 아닌 에너지를 주고받는 투자로 재정의할 줄 압니다. 우리는 시간을 팔지 않고 소유하는 것이 부의 첫 번째 비결임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부와 성공을 끌어당기는 사람들이 가장 전략적으로 다루는 두 번째 비결, 바로 관계의 영역으로 깊이 들어가 봅시다. 부의 두 번째 비결은 관계를 재정의하는 능력입니다. 이것은 에너지를 뺏는 사람들에게서 용기를 내어 벗어나는 법을 배우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나이 들수록 가난해지는 사람들은 종종 에너지를 갉아먹는 관계에 갇혀 삽니다. 그들은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찬 사람들에게 감정적인 쓰레기통 역할을 하거나 자신을 끊임없이 질투하고 깎아내리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의무감 때문에 이어갑니다. 이런 관계는 당신의 귀한 시간과 창조적인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고갈시킵니다. 성공의 성장을 위한 따뜻한 용기를 내기 어렵게 만듭니다. 하지만 성공을 끌어당기는 사람들은 관계를 투자의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여기서 말하는 투자는 금전적인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시간, 지식, 에너지를 투자했을 때 선의의 시너지를 통해 서로의 가치를 증폭시킬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냅니다. 이것은 계산적인 행위가 아니라 같은 방향의 희망을 바라보는 사람들끼리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누는 따뜻한 선택입니다. 유명한 성공 철학자인 나폴레옹 힐은 마스터마인드라는 지혜를 이야기했습니다. 둘 이상의 사람이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조화롭게 협력할 때 그들의 개별적인 능력을 합친 것보다 더 거대한 힘이 창조된다는 통찰입니다. 부와 성공을 누리는 사람들은 이러한 선의의 마스터마인드 그룹을 의식적으로 형성하고 유지합니다. 그들의 관계는 서로를 격려하고 새로운 지식을 공유하며 위기에 처했을 때 따뜻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강력한 기반이 됩니다. 관계를 재정의하는 가장 중요한 행동은 아니다 라고 말할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게 만드는 요청이나 당신의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의 만남에 대해 단호하게 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따뜻한 경계 설정은 당신의 자신감을 높여주고 가장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는 평화로운 환경을 조성해 줍니다. 진정한 부자들은 사람을 가르치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배우려 하는 사람, 성장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합니다. 이제 당신도 당신의 주변을 둘러보고 에너지를 주는 사람과 에너지를 뺏는 사람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이 따뜻한 결단만이 당신의 부와 성공을 향한 여정에 결정적인 시너지를 더해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시간을 소유하고 관계를 투자로 바꾸는 두 가지 핵심 비결을 습득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따뜻한 통찰들을 실제 삶 속에서 지속 가능한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세 번째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작은 성취들을 시스템화하여 운을 끌어당기는 힘을 만드는 기술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소유하고 관계를 투자로 바꾸는 두 가지 핵심 비결을 배웠습니다. 이 따뜻한 통찰들을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지속 가능한 풍요로 이끌어주는 것이 바로 세 번째 비결입니다. 부의 세 번째 비결은 작은 성취를 시스템화하는 힘, 즉 운을 끌어당기는 반복의 기술입니다. 나이 들수록 가난해지는 사람들은 종종 한 방을 노립니다. 그들은 복권이나 갑작스러운 투자 대박 같은 외부적인 행운에만 의존합니다. 이들은 노력을 하더라도 결과가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쉽게 포기합니다. 지속적인 성장이라는 따뜻한 개념 대신 즉각적인 보상만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와 성공을 끌어당기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운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준비된 시스템에 의해 끌어당겨지는 것임을 깊이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매일 아주 작은 성취를 반복하며 이 작은 성공들이 모여 결정적인 순간에 거대한 성공을 만들어낸다는 지혜를 실천합니다. 이것이 바로 습관의 힘입니다. 이 시스템화의 핵심은 자동 조종 장치를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시간 관리, 지식 습득, 건강 유지와 같은 가장 중요한 영역에서 의식적인 노력 없이도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도록 규칙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책을 한 페이지 읽는다는 규칙은 단 하나의 작은 성취이지만 이것이 365일 반복되면 당신의 지적 자산은 거대하게 성장합니다. 이러한 반복의 기술은 앞서 배운 시간 소유와 관계 투자의 비결과 시너지를 냅니다. 따뜻한 아침 시간을 확보하고 시간 소유, 그 시간에 긍정적인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온라인 학습을 반복하며 시스템화, 그 지식을 성장 지향적인 관계에 나누는 것, 관계 투자 이 하나의 선순환 고리를 만듭니다. 이 선순환 시스템이야말로 운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긍정적인 기회를 지속적으로 창조해내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작가 제임스 클리어는 그의 지혜에서 당신은 목표 수준만큼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 수준만큼 올라간다고 강조했습니다. 성공은 일시적인 목표 달성이 아니라 성장을 위한 따뜻한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과정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따뜻한 통찰을 통해 우리는 결핍의 족쇄에서 벗어나 풍요를 향한 확실한 길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시간, 관계, 시스템이라는 세 가지 핵심 비결을 통합했습니다. 하지만 이 성공의 여정에는 반드시 장애물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부의 흐름을 방해하는 가장 무서운 네 번째 장애물은 바로 마음속에서 자라나는 질투와 불안입니다. 이제 이 심리적인 벽을 어떻게 극복하고 평화로운 풍요를 이룰 수 있는지 알아보며 안도감을 찾아봅시다. 우리는 시간 소유, 관계 투자, 시스템화라는 세 가지 강력한 비결을 습득했습니다. 이 따뜻한 지혜들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우리 내부에서 끊임없이 성장을 방해하는 네 번째 장애물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질투와 불안이라는 이름의 마음속 독소입니다. 나이 들수록 가난해지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성공을 보았을 때 따뜻한 축하 대신 질투심을 느낍니다. 그들은 왜 나만 안 될까? 라는 결핍의 마인드셋에 다시 빠져들며 다른 사람의 행운을 자신의 불행과 비교합니다. 이 부정적인 감정은 그들의 에너지를 모두 소진시키고 자신의 성장에 집중해야 할 귀한 시간을 낭비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부와 성공을 끌어당기는 사람들은 질투 대신 배움을 선택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성공을 보면서 나에게도 저런 잠재력이 있다. 저 사람은 어떤 시스템을 구축했을까? 라고 긍정적으로 질문합니다. 이 따뜻한 관점의 전환은 질투심을 성장을 위한 동기부여로 바꿔줍니다. 세상의 풍요는 한정된 파이가 아니라 함께 키워나갈 수 있는 거대한 숲임을 깊이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무서운 장애물은 돈을 벌면서도 행복하지 않은 부자들에게서 발견되는 불안입니다. 그들은 돈을 벌면 벌수록 잃을까봐 두려워하고 끊임없이 더 많이 소유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립니다. 이들은 내면의 평화를 잃고 돈의 노예가 되어버린 따뜻함 없는 성공을 경험합니다. 진정한 풍요는 돈의 양이 아니라 돈이 주는 자유와 평화로운 마음에 있습니다. 성공을 끌어당기는 사람들은 자신만의 기준을 명확히 세웁니다. 그들은 돈을 목적이 아닌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한 도구로 여깁니다. 철학자 세네카의 따뜻한 통찰처럼 행복은 더 많은 것을 갖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적은 것으로도 기뻐하는 데 있다는 지혜를 실천합니다. 이 마음의 평화가 바로 지속 가능한 풍요의 가장 강력한 기초입니다. 우리는 따뜻한 용기를 내어 질투와 불안이 우리의 에너지를 갉아먹도록 두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만의 시스템을 믿고 타인의 속도와 결과에 휘둘리지 않으며 오늘의 작은 성취에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은 비로소 평화를 얻습니다. 이 안도감 위에서만 부와 성공의 씨앗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부의 네 가지 핵심 기반을 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통찰을 실제 삶의 풍요로 전환시키는 다섯 번째이자 가장 강력한 비결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만의 콘텐츠를 통해 세상을 이롭게 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네 가지 핵심 비결인 시간 소유, 관계 투자, 시스템화, 마음의 평화를 통해 풍요를 위한 견고한 기반을 다졌습니다.
이제 이 모든 따뜻한 지혜를 실제적인 부와 성공으로 전환시키는 다섯 번째이자 가장 강력한 비결을 알아봅시다. 부의 다섯 번째 비결은 바로 자신만의 콘텐츠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나이 들수록 가난해지는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을 평가절하합니다. 그들은 내 경험은 특별하지 않아, 내 지식은 돈이 되지 않아 라고 생각하며 자신이 쌓아온 무형의 자산을 방치합니다. 그들은 돈을 벌기 위해 반드시 새로운 기술이나 자격증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부와 성공을 끌어당기는 사람들은 자신만의 콘텐츠를 가장 강력한 부의 엔진으로 활용합니다. 여기서 콘텐츠란 거창한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살아오면서 깊이 체득한 경험, 노하우, 통찰, 그리고 지혜 그 자체입니다. 예를 들어 오랜 시간 주부로 살아오면서 얻은 살림의 노하우나 평생을 한 분야에 종사하며 쌓은 업무 지식은 누군가에게는 절실히 필요한 가치 있는 정보입니다. 이 따뜻한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정돈하고 가치 있는 형태로 만들어 세상에 나눕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강의, 전자책, 유튜브 채널, 블로그 등 다양한 형태로 자신만의 지식을 시스템화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그들은 두 가지 강력한 효과를 얻습니다. 첫째, 자신의 무형자산을 현금화하여 시간과 관계없이 수입을 창출하는 자동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챕터 셋에서 배운 시간을 소유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둘째, 자신의 콘텐츠를 통해 다른 사람들의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줌으로써 선의의 영향력을 확장하고 강력한 신뢰를 쌓습니다. 이 따뜻한 관계망은 챕터 넷에서 강조한 관계를 투자로 바꾸는 가장 확실한 경로입니다. 성공의 통찰을 전했던 벤자민 프랭클린은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존재면 당신의 삶은 의미가 있다는 지혜를 남겼습니다. 진정한 부는 다른 사람의 삶을 이롭게 하는 정도에 비례합니다. 당신의 경험을 따뜻한 도움으로 만들어 제공할 때 부는 자연스럽게 당신에게 끌어당겨질 것입니다. 평범했던 사람들이 자신만의 콘텐츠를 통해 경제적 자유를 얻은 사례는 수없이 많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돼 라는 결핍의 목소리를 이겨내고 이 작은 경험이라도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을 줄 거야 라는 따뜻한 용기를 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자신의 가치를 믿고 내면의 보물을 세상에 꺼내어 풍요를 창조할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부와 성공을 끌어당기는 5가지 비결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챕터 8에서 이 모든 지혜를 하나로 요약하고 오늘부터 당장 당신의 삶을 바꿀 최종적인 깨달음과 행동 촉구로 나아가 봅시다. 우리는 나이 들수록 가난해지는 사람들의 습관을 분석하고 부와 성공을 끌어당기는 사람들이 따르는 5가지 절대 비결을 깊이 탐구했습니다. 이제 이 모든 따뜻한 지혜를 하나의 깨달음으로 응축할 시간입니다. 우리가 발견한 숨겨진 진실은 부가 돈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습관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가난은 결핍의 마인드셋과 자기 가치 하락이라는 심리적 족쇄에서 시작되었고 풍요는 이 족쇄를 끊어내는 따뜻한 용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배운 5가지 비결을 다시 한번 명확히 떠올려 봅시다. 첫째, 시간 소유입니다. 시간을 돈과 바꾸지 않고 자신만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자산 증식의 레버리지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따뜻한 아침 시간을 나 자신에게 투자해야 합니다. 둘째, 관계 투자입니다. 에너지를 갉아먹는 관계에서 용기를 내어 벗어나고 서로의 성장을 돕는 선의의 마스터마인드를 찾아 따뜻한 시너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셋째, 작은 성취의 시스템화입니다. 한 방을 노리지 않고 매일의 작은 성공을 반복하여 긍정적인 습관이라는 자동 조종 장치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따뜻한 반복이 운을 끌어당기는 힘이 됩니다. 넷째, 마음의 평화입니다. 질투와 불안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자신만의 기준을 세워 오늘의 작은 성취에 감사하는 마인드셋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안도감 위에서만 진정한 풍요가 자랍니다. 다섯째, 자신만의 콘텐츠 창조입니다. 당신이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가치 있는 형태로 만들어 세상을 이롭게 할 때 부는 자동으로 따라오는 결과임을 확신해야 합니다. 성공에 대한 따뜻한 통찰을 주었던 미국의 사상가 랄프 왈도 에머슨은 당신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당신이 가진 모든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지혜를 남겼습니다.
부와 성공을 끌어당기는 것은 외부적인 무언가가 아니라 바로 이 5가지 비결을 통해 매일 성장하는 당신 자신의 모습입니다. 이제 당신의 가슴에 따뜻한 용기를 품고 오늘부터 당장 하나의 작은 습관을 바꾸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하루 중 가장 귀한 시간 30분을 확보하여 자기 개발에 투자하거나 에너지를 갉아먹는 관계에 아니다 라고 따뜻하게 말할 용기를 내십시오. 이 작은 첫걸음이 당신의 풍요로운 미래를 향한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성장할 자격이 있고 풍요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이 따뜻한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따뜻한 마음으로 이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신은 이미 풍요를 향한 숨겨진 지혜를 발견했습니다. 이 5가지 비결이 당신의 삶의 긍정적인 전환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소중한 통찰이 필요한 당신의 친구나 가족에게도 따뜻하게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성공과 행복을 위해 진정한 용기와 따뜻한 희망이 언제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다음 성장의 여정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평화로운 풍요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